삶이 계획대로 된다고요? 내가 뜻한 대로 된다고요? 나만 구불구불 굽이지고 굴곡진 길을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자꾸 남의 인생은 직진처럼 보여요. 그분들께 저는 꼭 이 시를 들려주곤 합니다. 여러분 전교 1등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까?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렵죠? 예.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전교 1등은요. 전교 2등보다만 잘하면 됩니다. 딱 한 명보다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방법은 많죠. 전교 2등을 공부 못하게 만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 목표가 전교 1등이 아니라요. 올백이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됐을까요? 내가 전교 1등을 했어도 전교 2등이 60점이라서 내가 70점으로 전교 1등 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배웠으니까 내가 다 알아야지 라고 기준을 했으면은 90, 100 이상 열심히 하지 않았겠느냐. 정말 고독하게 자신을 사랑하며 가꾸어 본 사람은 압니다. 남의 기준보다 자기의 기준이 훨씬 혹독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젊어서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 나는 왜 그 자리에 못 갔나 억울하기만 했고요. 남하고 비교 많이 했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 절망의 순간이 나의 재생에 나의 부활의 발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참 알질 못했습니다. 인생길의 비밀은 그래서 늘 한참 지나서 돌아봐야만 비로소 알게 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한나 시인의 곡선의 힘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남한산성을 내려오다 곡선으로 휘어진 길을 만난다. 차가 커브를 도는 동안 세상이 한쪽으로 허물어지고 풍경도 중심을 놓아버린다. 나는 나에게서 한참 멀어져 있다. 나는 곡선과 격렬하게 싸운다. 나를 붙잡으려 내가 쏟아진다. 커브길을 돌아 나에게 되돌아오는 몇 초 동안 나의 슬픈 배후까지 슬쩍 열어젖히는 부드러운 곡선의 힘. 남한산성 같은 곳에 드라이브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렇게 휘청휘청 내려오는데요. 그럴 때마다 내 몸이 일로 쏠렸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그러면서 그 길을 내려오고 그 길을 올라가고 그러는 거죠. 사실 그거는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면은 구심력하고 원심력의 긴장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쪽으로 돌아야 되니까 구심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살아오던 관성이 있어서 나는 자꾸 그걸로 멀어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원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에선 실제로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관성을 뜻합니다. 즉 내가 다른 삶을 살고 싶다? 그럼 내가 그동안 살았던 삶과 결별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왔던 관성대로 살면 나는 이탈해서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 멀어져 가려고 하는 거랑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내가 합쳐져야만 비로소 한 고비를 넘어서서 내려가거나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의 법칙 아닐까요? 그럼 제일 편한 게 뭐예요? 어제 살듯이 오늘 사는 것처럼 편한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 살듯이 오늘 살면서 내일이 바뀌길 기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도 없습니다. 어제 살듯이 오늘 사는 사람은 계속 저쪽으로 가서 아마 이탈돼서 남한산성을 끝내 넘지 못했을 겁니다. 내 인생에 많은 걸림돌 같았던 것들이 알고 보면 디딤돌이었다 하는 경험을 나이 들으니까 조금 알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과거에 뜀틀 많이 해봤을 거예요. 체육 시간 때. 3단 뛰려면 얼마나 가슴이 졸입니까? 두근두근 두근두근. 근데 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두근거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4단이 나타납니다. 또 두근두근합니다. 넘고 나면 괜찮습니다. 내가 3단을 넘지 않았으면 나는 4단을 못 넘습니다. 3단이 나를 자꾸 걸어 넘기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3단을 넘은 그 실력으로 저는 4단을 뛰어넘는 거죠. 인생의 구비구비에서 우리는 두근두근 떨리지만 사실은 그때마다 우리는 살아온 관성과 엄청나게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 다음 세계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데도 자꾸 우리는 그걸 벗어나기 싫어서 왜 이렇게 직선이 아니냐고, 왜 이렇게 힘든 거냐고 얘기를 합니다. 직각으로 갔으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빨리 갔을까요? 남한산성을 여러분 직진으로 내려오셨으면 여러분들 아마 지금 여기 안 계실 겁니다. 직진으로 올라가신 분은 중간에 등판 각도를 이겨내지 못해서 전복되셨을 겁니다. 인생에 직진이 없습니다. 있다 한들 아름답지도 않고요. 근데 자꾸 남의 인생은 직진처럼 보여요. 나만 구불구불 굽이지고 굴곡진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길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죽음을 향해 직진했을 겁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경쟁에서 이겼고 나는 직진을 향해서 갔더라면 아마 이렇게 오래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둘러간 그 길이 참으로 감사해질 때가 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인생의 굴곡을 싫어합니다.
큰 길을 좋아하고요, 지름길을 좋아하고요, 번듯한 포장도를 좋아하고 꽃길을 좋아합니다. 애움길의 행복, 자갈길의 촉감, 흙길의 생명력을 제가 말해주면 아, 그건 정신승리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그건 정신승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에 정신승리마저 없으면 어떻게 사실 겁니까? 정신승리로 버티셔야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억지로 거짓말로 정신승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감사와 희망이 부푼다면 그 정신승리는 오히려 나를 그 다음 단계로 가주기에는 힘이 됩니다. 삶이 계획대로 된다고요? 내가 뜻한 대로 된다고요? 젊었을 땐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제 후배 하나가 제가 들어봐도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인생이. 그래서 제가 듣다가 야, 그거 너무 재밌다. 여러분, 듣는 놈이나 재밌지. 그분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단 한 번도 정신승리를 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매번 그걸 극복해내면서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배한테 야, 너야말로 꼭 좀 책을 좀 써라. 그 책 제목 로열티 안 받고 내가 져줄게.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게 낫다. 여러분,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데 그게 낫다. 좀 이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됐다고요? 그런 사람도 계시겠죠. 근데 저는 그런 사람 치고 겸손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실은 주변이 도와준 거고 직진으로만 가본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다 자기가 한 줄 압니다. 그분들께 저는 꼭 이 시를 들려주곤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좇지는 않는다.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큰 물에 우정채 허리를 동강내어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한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곳, 온갖 사람 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을 모른다.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서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늘을 드리워 사람들이 땀을 식히기도 한다.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신경림 선생님의 이 길이라고 하는 시를 듣게 되면은 저의 과거가 흘러가는 듯합니다. 저도 언제나 젊은 청년들 만나면 저도 자기계발서 쓴 사람처럼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비전을 가지세요. 새벽에 일어나시고요. 고래도 가끔 칭찬해 주시고요. 그러다 보면 떡볶이만 먹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듣기엔 부러운 말인데 제가 살아보니까 뜻이 있는 곳엔 길이 참 없습니다. 여러분, 설마 제 뜻이 시를 사랑하고 그런 거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오늘 말씀드릴게요. 저 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청년 때 얼마나 큰 꿈이 있었겠어요. 근데 살다 보니 이 길에 왔습니다. 저도 남들처럼 화려한 곳에 뜻을 두고 있었고요. 근데 그런 곳엔 길이 열리지도 않았고 또 따라가다 보면 이상하게 그 길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그 길이 내 차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날은 그 길을 못 가게도 되고 미끄러지고 밀려나고 그럴 때마다 내가 어쩌다 이 길에 들어섰을까 하는 생각이 수시로 들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처음에 겁도 없이 시라고 하는 장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가 그냥 한 선생님께서 정구는 시를 아는군. 그래서 내가 알지 이러면서 시작한 거예요. 사실 하나도 아는 게 아니었었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것도 참 훌륭하고 아름답지만 어쩌면 길이 있는 곳에 뜻이 있을지 몰라. 내가 어쩌다 이 길에 왔지? 아, 나 원래 뜻하던 게 아니었는데 이번 생은 망했어 하고 접지 마시고 내가 어쩌다 이곳에 왔지? 여긴 무슨 뜻이 있을까? 라고 그 뜻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일가를 이루게 되고 거기서 길을 찾아낼 겁니다. 그럼 후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서 말하는 게 저 봐, 뜻이 있는 곳엔 다 길이 있잖아. 저 사람 보라고, 그러니까 저 길을 갔지 라고 말하는 거 아닐까요? 물론 여러분, 이거를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정신 승리한 사람이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행복하다 생각하고 감사하니까 이 말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의 길 안 쳐다봐요. 내 안에 내 인생의 길에서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아, 산 정상을 못 갔다 억울하다가 아니라 아, 산 정상이 그게 원래 내 길이 아니었구나.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산에 갈 뻔했네. 지금 살아보니까 아, 나는 바다로 가는 거였던 것 같아. 그래서 나를 바다로 가게 하려고 그렇게 중간에 길이 끊어지고 나를 되돌렸던 거 아닌가라고 정신승리를 하니까 비로소 이제 내가 해야 될 길은 뭐냐? 아, 부지런히 바다로 가자. 그래서 바다에서 저 낙조를 보고 저 낙조의 아름다움을 전하자라고 해야지. 지금도 내가 바다로 가면서 나는 산에 갔어야 돼. 나는 저 산의 정상에 갔어야 되는데 인생이 억울해. 왜 뜻대로 길이 안 열렸을까라고 불평불만을 해야 되는 걸까요? 찰리 채플린의 명언으로 알려진 말이 있죠.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여러분, 이거는 영어 문장이 훨씬 더 재밌습니다. Life is a tragedy when seen in close-up, but a comedy in long shot. 채플린은 영화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 영화 용어로 말한 거예요. 인생이란 비극이야. 어떨 때 클로즈업으로 보면 비극이야. 그리고 인생은 희극이야. 어떻게 보면 롱샷으로 보면은 인생은 희극이야. 멀리서 보면 다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사정, 남의 집 멀리서 보니까 코미디로 행복하게 보이는 겁니다. 내 꼬라지, 나 자신 보면 어때요? 정말 우리 집은 불행하죠. 클로즈업으로 보니까 트래지디, 속속들이 알면 알수록 비극적인 부분만 돋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마찬가지로 자기 인생도 지금 당장 가까이서 보면 행복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몇 달 뒤, 몇 년 뒤 지나서 보면 아, 우리 그때 괜찮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실은 롱숏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자꾸 자기 자신을 너무 가까이 들여다보고 또 내 길이 아닌 걸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인생이 좀 불행해진 것 아닐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일희일비하는 것은 저는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자중자애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좀 여유가 있어야 되겠다. 얼마 전 제 동갑내기 친구가 저를 이렇게 위로해 줬어요. 야, 이젠 우리도 너무 애쓰고 살진 말자. 전 그게 참 큰 위로가 됐어요. 그동안 너무 애쓰며 살아왔거든요. 지금은 좀 못할 수도 있어요. 좀 우울할 수도 있고 좀 불행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정답이 아닌 길을 가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롱숏으로 보자고요. 인생은 의외로 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정말 내 뜻 같지도 않은 이 길을 걸어가는 이 수고를 다해야 되는 이 인생, 이건 너무 억울한 것 같아, 너무 슬픈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이 길에서 내 업의 본질을, 내 인생의 본질을 지켜갈 거야. 그런데 삼시세끼도 놓치지 않고 다 지켜갈 거야. 여러분, 과연 어느 수도승이 우리처럼 열심히 살아갑니까? 수도승도 새벽기도 새벽밤만 차려 먹습니다. 근데 우리는 삼시세끼를 끼니를 거르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걸 엄숙히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성스러운 수도승에 비겨야 할 거 아닐까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술, 법률, 사업, 기술 이 모두 고귀한 일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시, 아름다움, 낭만, 사랑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의술, 법률, 사업 중요합니다. 그게 밥벌입니다. 그거 고귀한 거라니까요. 그거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다 이루고 나도요. 난 누굴 위해서 살았지? 하는 질문은 남습니다. 그때 우린 물어야 돼요. 나의 인생의 아름다움은 어디 갔을까? 내 인생의 낭만은 누가 추구해주고 있었을까? 나는 누굴 사랑하고 있고 나에게 시, 예술 같은 것은 어디에 있을까? 그건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시와 아름다움과 낭만과 사랑도 겸할 수 있다면 그때 정말 그 인생이야말로 밥벌이를 넘어서는 나의 인생이 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